자, 오늘은 같이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강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리 보통 수강 신청할 때 뭘 보고 수강 신청을 하죠? 뭘 보고요? 일단 과목이 있겠죠, 과목. 뭐 어떤 과목을 신청할 건지 결정해야죠. 과목하고 또 뭘 확인하죠? 과목. 누가 강의하는지 보통 웹에서 검색해줘. 교수, 과목하고 교수하고 이게 언제 열리는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요 세 가지 보지 않나? 더 있나? 과목, 교수, 시간, 뭐 강의실 정도? 이 정도 솔직히 이 정도 많이 봐야 이 정도 보죠. 자, 그럼 수강 신청할 때 요 네 개가 필요하죠. 과목, 교수, 시간, 강의실. 근데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뭐 문제가 있으면은 과사에서 나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내가 과사에 연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학생의 나를 학생으로 본다면은 응? 대표적인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학생 이름, 학생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뭐 이메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 전화번호. 뭐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가? 자, 그리고 뭐 입학했으면은 뭐 다른 데에서는 뭐 학과, 뭐 학과 번호 그런 것도 취급하던데 학과 번호. 학생이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과랑 학과 번호. 뭐 이 정도 필요하죠? 근데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시험 과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대충 보면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를 뭐 테이블로 만들면 뭐 요 하나가 컬럼 하나들이겠죠. 한번 걔네들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아까 있던 애들 한번 뽑아 볼게요. 과목 있었고요. 교수 있었고, 시간 있었고, 강의실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 있었고, 이메일 있었고, 전화번호 있었고, 학과 있었고, 그 다음에 학과 번호 있었고, 시험 과목 있었고, 시험 과목, 시험 결과,
과목이라기보다도 결과죠. 시험 결과.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그냥 과목 다 볼 테니까. 자,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중복된다 싶은 건 나중에 빼볼게요. 자, 하여간 이렇게 컬럼을 뽑았어요. 근데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과목, 뭐 영어, 교수, 홍길동, 시간, 1시, 뭐 1월 1일 뭐 몇 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나? 강의실 뭐 101, 학생 이름, 이 이름 S1, 스튜던트 1, 이메일 .net, 전화번호 010, 학과 힘드네. 학과 영어과, 학과 번호 114, 시험 결과 뭐 이렇게 점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학생 두 번째 학생, 뭐 세 번째 학생, 뭐 똑같이 내용만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이 테이블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테이블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테이블의 문제점, 이런 테이블의 문제점. 말했지만 수강 학생이 홍길동 사가 학생이 아직 수강 신청을 안 하고 입학 정보만 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죠. 아직 뭐 시험 정보는 안 입력하고, 그러면은 학생 정보가 들어가고, 요만큼 학생 정보 어디까지죠? 학생 정보 여기네. 요만큼. 시험도 안 봐면 시험 결과도 없겠죠. 요만큼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널이 들어가겠죠. 지금은 뭐 다 입력이 끝난 상태인데 데이터 넣기도 힘드네. 잠깐 하나만 해봅시다. 그럼 자, 학생을 추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 널 들어가고, 교과목 교수도 널 들어가고, 시간도 널 들어가고, 강의실도 널 들어가고, 새로운 학생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학생의 이메일이 들어갈 테고, 새로운 학생의 전화번호가 들어갈 테고, 학생이 있으니까 학과랑 학과 번호도 있겠죠. 학과랑 학과 번호 들어갈 테고, 시험 결과는 아직 안 봤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을 추가한다고 봐요. 그럼 여기 데이터 들어갈 거고, 이 과목 어떤 교수가 할 건지 들어갈 거고, 시간 들어갈 거고, 강의실 들어갈 거고, 아직 과목이 있고 수강 신청한 학생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널이 들어가겠죠. 자, 학생이 수강 신청했는데도 어떤 학생이 수강 신청했으면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근데 시험 결과는 어때요? 아직 안 봤으면 널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널이 막 들어가는 이유를 고민해 보니까 해결 방법이
테이블을 쪼개자. 근데 어떤 형태로 쪼개면 문제없이 쪼개질 것인지 고민해 봤더니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들면 완전 함수 종속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더라. 그럼 최종 결론에 다다른 거야.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이 뭐냐? 여기 보면은 결정자들이 있어요. 결정자가 뭐냐면은 학생 1은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랑 학과랑 학과 번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완전. 근데 만약에 이게 키값이 여러 개였다. 중복 키다. 근데 이메일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러면은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키값에 의해서 모두 결정될 때, 이 키값의 부분이 다른 애를 또 결정하게 되면 걔를 완전 함수 종속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완전 함수 종속. 자,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완전 함수 종속 키값에 대해서 다른 속성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쪼갤 건지 결정해 볼게요. 자, 이쪽 대충 보면 널값 들어가는 애들로 대충 찍을 수가 있는데, 일단 키인지 아닌지 한번 대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매해요. 애매해. 왜냐면 상황에 따라 키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근데 수강 신청할 때 과목은 키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도 키인가. 자, 과목은 키인가요? 뭐 상황에 따라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수강 신청할 때 생각해 봅시다. 과목이 키인가 애매하죠. 자, 일단 관련 있는 걸 한번 대충 묶어 봅시다. 일단 과목 신청할 때 우리 화면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만든 거 요만큼, 이게 한 묶음이 될 예정이겠죠. 과목과 관련된 한 묶음. 그 다음에 학생과 관련된 한 묶음 요만큼인데, 원래 요만큼인데 종종 얘도 잘못해서 묶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많아요. 그래서 뭐 잘못된 나중에 뽑아내더라도 일단 학생이 본 시험이니까 학생 관련된 것처럼 보이니까 학생이 넣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 칩시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게 웹에서 과목 신청할 때 요 네 가지를 보고 신청하니까 얘 네 가지만 보여줄 일이 많고, 실제적으로 요 네 가지가 과목과 관련된 애죠. 자, 그래서 사이트 들어갔어요. 그럼 요 네 가지 어떻게 화면에 나와요? 뭐 영어 교수는 뭐 홍길동, 시간은 10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이고 날라갔다. 다시. 자, 이렇게 해놓고 영어 홍원, 시간은 10시, 강의실 101, 뭐 103, 뭐 101, 10시, 12시, 홍2, 뭐 1, 뭐 영어, 수학, 영어. 만약에 보통
같은 수업을 한 번만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는 시간이 수업 키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과목 테이블에 넣을 예정이니까 과목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놔두면은 보면은 어? 영어를 홈투도 같은 시간에 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막 있다 보면은 얘만으로는 키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과목이랑 선생 이름으로도 키가 안 돼요. 보면 여기 겹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수랑 시간이랑 키값 써야 돼요. 이 두 개가 키가 돼버려. 예상외로. 과목이 중복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상외로 얘네들이 키가 되는데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애매해지고 키가 복잡해지면은 식별자 컬럼을 따로 넣어줘요. 그래서 교과 번호, 학생 번호 이렇게 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이 의미가 크면 그냥 키로 써도 관계없어요. 의미가 크면. 근데 얘를 두 개 복잡하기만 하고 나중에 쪼개서 합칠 때 두 개로 검색해서 합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키 칼럼으로 쓸 수 있는 고유값을 따로 부여하고,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아요. 교수가 막 바뀌고 막 그럴 텐데 얘를 키로 해놓으면 나중에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키 컬럼을 추가하는 거예요. 키 컬럼. 자, 그래서 우리 저렇게 키 컬럼 쪼개 놓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요 위에 거 4개 플러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교수랑 시간으로 키값을 사용하면 나중에 교수 바뀌고 그러면은 키값이 막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키값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번호 해가지고 키값을 따로 두는 거죠. 혹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전화 걸 일도 있을 테니까 교수 번호 이런 것들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나 쪼개졌고요. 이제 나머지 애들이 또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학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막 쭉 있는데 학생이 거의 주체인데 지금 학생 이름을 키값으로 쓰긴 애매해요. 키값으로. 같은 이름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메일, 전화번호 틀리는데 이메일을 키값으로 하기도 애매해요. 학생들이 이메일을 물론 유일하겠지만 종종 바꾸잖아요. 전화번호도 종종 바꾸고. 그러니까 얘도 뭐 학생 이름으로 키값 하면 같은 이름, 이메일은 키값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메일 변경할, 학생 자체가 현실 세계에선 변경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얘도 복사해가지고 학생 번호를 따로 입력하자.
자, 이렇게 대충 쪼갤 수 있겠죠. 제일 안 좋게 대충 쪼갠 형식인데 계속 변경해 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사용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사전에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한데, 많은 DB 만든 사람들이 그 미리 찾는 방법을 고민한 게 정규화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정규화, 이게 원자성, 얘는 뭐 대부분 안 가르쳐줘도 다 잘 해요. 하나의 컬럼은 하나의 데이터를 갖는다. 하나의 컬럼이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면 안 되죠.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컬럼. 이게 원자성이고요. 두 번째 게 안전함수 종속이죠. 자, 그래서 얘가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얘가 맞는지 한번. 완전함수 종속. 자, 이 테이블의 키값, 위에 거 키값은 이제 얘가 되겠죠. 자, 과목 번호가 과목을 결정하나요? 아래는 학생 번호가 키값이 될 거고, 과목 번호가 과목을 결정하나요? 과목 번호에 의해서 과목이 결정이 되죠. 결정할 수 있죠. 하나 과목이 설정됐어요. 그 과목은, 과목 번호는, 과목이 여러 개 똑같은 이름의 과목이 있더라도 과목 번호에 의해서 식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번 영어, 20번 영어예요. 자, 10번은 항상 영어잖아요. 과목 번호가 10번 이내는 항상 영어잖아요. 맞죠? 교수 이름, 과목 번호가 10번 이내는 교수가 항상 동일하겠죠? 교체되지 않는 한 동일하겠죠? 왜냐면 키고, 교수가 여러 개 과목 가르치면 과목 번호가 다르게 들어갈 테니까, 과목 번호에 의해서 교수가 결정될 거고, 시간, 과목 시간, 과목이 열리는 시간이죠. 10번은 항상 그 시간에 열리겠죠. 10번 강의실, 10번 교수 번호가 뒤로 갔네. 뭐 교수가 항상 같을 테니까 교수 번호도 항상 같겠죠. 자, 아래 거 볼까요? 학생 번호가 학생 이름을 결정하죠. 식별자, 이메일 당연히 결정할 거예요. 10번 학생 항상 이메일 같겠죠. 전화번호 항상 같을 때고, 학과도 같을 거고, 중간에 뭐 변경하면 변경한 상태에서 같겠죠. 학과 번호, 시험 결과는 학번에 의해서 시험 결과가 결정되나요? 얘가 문제가 있죠. 나머지는 다 키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시험 결과는 키값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시험 결과, 10번 학생 시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답을 못 찾잖아요. 10번 학생의 10번 과목은 시험 결과가 뭐고, 10번 학생의 20번 과목은 시험 결과가 뭐고, 그렇게 얘기해야 구할 수 있죠. 얘만 문제인 거예요. 키값의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닌 거죠. 시험 결과가 키값에 종속적이지 않아요. 그럼 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금방 제가 얘기한 게 답안이죠.
예, 시험 결과를 얻으려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학생의 학생 번호에 해당되겠죠? 학생 번호. 어떤 과목을 뭐 영어 과목이 어떤 과목이 뭐 그런 얘기죠. 그럼 과목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요 시험 결과를 얻어내려면 요 두 개 위에서 시험 결과가 결정이 되죠. 10번 학생이 영어 과목을 50점 받았다.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정상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쪼개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키 값에 종속적이지 않으니까 얘 위에서 널이 막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쪼개 봅시다. 과목 번호, 학생 번호, 시험 결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현재까지는 뭐 키값에 완전 종속이에요. 완전 키값이 다행히도 두 개 이상이면 이거 알아내기가 참 복잡해요. 두 개 이상일 때 만약에 이렇게 키다. 근데 뭐 아까 번호랑 과목이랑 교수가 키다. 이 두 개가 합쳐서 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if 지금은 뭐 과목 번호로 따로 넣었는데 과목이랑 교수랑 키다. 그러면은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교수 결정 뭐 이 두 개가 키니까 키가 아닌 애들 확인해야 되겠죠. 함수 종속인지. 과목 시간 위준적이죠. 과목에 따라 시간 결정되죠. 과목 교수에 따라 시간이 결정되고 과목에 따라 결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키니까 영어 과목이 두 개 이상일 수 있으니까 과목 교수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되고 강의실도 결정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교수 번호도 결정이 돼요. 이게 완전 함수 종속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과목에 의해서 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과목 교수 번호는 뭐 이런 애들 시간, 강의실, 과목 요 세 개의 컬럼은 과목 교수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는데 교수 번호는 교수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니죠. 키값에 의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어야 되는데 부분 키값에 대해서 종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개가 키라면. 근데 과목 번호가 키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키라면은 지금 교수 번호가 ENF 아니 이 정규식에서 떨궈져 나가는데 얘가 키가 아니고 얘가 키여가지고 얘는 요거 언젠간 떨궈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를 키로 봐가지고 3NF에서 떨궈져 나가게 돼요. 이행적 함수 종속.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3정규식 얘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뭐라 그랬죠? A가 B이고 B가 C면 A가 C라고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AC가 나왔다면 뭐 AC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두 개로 AC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ABC가 있을 때 세 개를 합치지 않고 이렇게 두 개 쪼개서 존재해도 문제가 없겠죠. 원래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테이블 이행적 함수 종속 한번 봅시다. 이 키 값이 얘죠. 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됐어요.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얘를 제외한 다른 애가 또 누굴 결정하나 봐요. 일단은 교수가 교수 번호를 결정하죠. 그렇죠?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상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가 교수 번호를 결정하는 거는 거의 일반적일 것 같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교수가 교수 번호를 결정하게 되면 학과 번호가 교수를 결정하죠. 학과 번호가 과목 번호가 교수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교수가 누굴 결정해요? 교수 번호를 결정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결국에 이거 이행적 함수 종속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얘가 키니까 누가 쪼개져 나와야 되겠어요. 이 두 개가 쪼개져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제외되면 교수 테이블에 교수랑 교수 번호가, 근데 이게 전화번호인데 튕겨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여기 제3정규식이에요. 이행적 함수 종속. 뭐냐, 키값에 전부 위존적으로 만들었는데 키값이 아닌 애가 다른 애를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결정하고 얘가 얘를 결정하니까 이행적, 결국엔 전화번호가 교수 번호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 원래 이렇게 쪼개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쪼개면 널이 없어지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요 교수 번호랑 교수 번호를 뽑아낸 거예요. 자,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교수 번호 하니까 다른 거랑 헷갈리네요. 전화번호로 할게요. 원래 전화번호 하려고 그런 거였죠? 자, 그럼 여기 지금 교수랑 어떻게 돼요? 교수 전화번호 빠져나와야 되겠죠? 교수랑 교수 전화번호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수는 남겨두고, 교수가 키값이니까 보통 교수 번호로 해도 되는데 보통 전화번호로 키값 쓰진 않죠. 못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는 뭐 전화번호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여기 교수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애들이 교수 이름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보통 교수 번호 추가해 주죠. 똑같은 이름이 그 다음에 교수 대신에 교수 번호를 넣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거 볼까요? 뭐 이 테이블은 거의 뭐 정리된 것 같고요. 학생 번호 어때요? 학생 번호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되고 이메일이 결정되고 전화번호, 학과 번호 결정되는데 지금 이행적 함수 종속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다른 컬럼이 또 누굴 결정하는지 봅시다. 학생 이름 얘도 이메일 결정하겠네요. 이름이 뭐 같은 애가 있다면 말이 안 되지만 결정하고 있긴 한데 얜 원래 학생 이름으로 PK 쓸 수 있는데 왜 학생 번호를 따로 뒀어요? 학생 이름이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걸 감안해서 어? 학생 번호를 따로 둔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 이름이 같은 애가 있으면은 홍길동이 이메일을 결정하기 이게 같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메일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학생 이름이 이메일을 결정해요. 근데 우리 학생 번호 넣은 자체가 뭐예요? 학생 이름이 중복되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키 자체가 얘를 포기한 거죠. 이메일 전화번호 키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알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잘 안 써요. 이메일 전화번호. 근데 어쨌든 얘는 학생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가 얘를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메일이 항상. 근데 현실적으로 봐야죠. 실무에서 결정된다고 다 쪼개면 안 되죠. 이게 쪼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이론상으로는 이게 쪼개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근데 얘는 어차피 중복 데이터가 얘가 키 값이에요. 키. 후보키예요. 후보키. 키 값이어서 중복 값이 없어요. 근데 쪼개봐야 실제 데이터 개수만큼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쪼개는 거예요. 자, 이 키 값이니까 학생 수만큼 쪼개도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행적 함수 종속인데 굳이 뭐 쪼개지 않는 거예요. 키 값에 대한 거 쪼개봐야 어차피 학생 개수랑 이메일 개수 똑같이 테이블 쪼갠데 다 들어갈 텐데 이점이 없어요. 학과 번호는 학과는 어때요? 학과 번호를 결정하겠죠? 근데 얘는 대충 보면 키 값이 아니에요. 같은 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중복되겠죠. 얘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겠죠. 학생 번호가 학과 번호를 결정하고 학과가 학과 번호를 결정하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고 얘네들은 중복이 없어요. 쪼개봐야. 근데 얘네들은 쪼개면 같은 학과 학생 30명 있으면 30개씩 데이터가 줄겠죠. 그래서 얘를 또 쪼개면 되겠죠. 학과는 이름이 중복될 수 있나? 거의 없겠죠. 그래서 키값을 뭐 애매하다 중복될 수 있는 애가 있다 싶으면은 얘처럼 학과 번호 이거 전화번호죠. 전화번호고 학과 번호를 따로 추가해도 되고 학과는 거의 뭐 중복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새로운 테이블에 넣어버리면 되겠죠. 아 이거 학과는 살려둬야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됐고 과목번호, 학생번호 얘는 뭐 이미 쪼갠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봅시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생각하는 테이블이 다 완성이 됐어요. 솔직히 이 정도만 갖고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안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는 얘네들 끝났어요. 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해봅시다. 쉬세요.